지수는 청담동 펜트하우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겉으로는 완벽한 모습이다. 지수명의 30억이 찍힌 통장을 든 손은 너무 꽉 쥐고 있어 손마디가 하얗다.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보면 총 65억짜리 신혼집에서 사는 가장 부러운 부부라고 했어요. 시댁에서 해준 35억짜리 전세금 덕분이었죠. 그리고 제가 남편 몰래 가진 현금 30억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저는 돈 걱정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제 30억 현금은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었어요. 이 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출처와 두 가지 위험이 합쳐진 위험한 돈이었죠. 절반 15억은 제 친정 엄마가 주신 돈이었어요. 엄마는 시댁이 마련한 거액의 전세금 35억을 보면서도 불안해하셨죠. 시댁 돈은 시댁일에 묶일 테니 이 돈은 내가 나중에 홀로 설 때 필요한 안전 자금이다. 엄마는 이 돈을 절대로 남편에게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15억은 시댁이 저에게 맡긴 돈이었어요. 남편이 아버지의 사업 비자금이라며 제 명의 통장에 몰래 넣어두었죠. 나중에 큰 사업에 쓸 돈이니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저는 비자금 관리라는 명목으로 이 돈을 지수명의 통장에 넣어두고 혼자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 돈 때문에 저는 시댁에 약점을 주고 있었지만 동시에 비자금 은닉의 공범이 된 거였죠. 35억짜리 전세는 시댁의 빚을 담보하고 있고 30억 현금은 시댁의 비자금을 품고 있고 대체 나는 무엇을 믿고 이 집에 있어야 하는 걸까? 이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집의 나락에 함께 끌려갈까? 이 30억의 진짜 주인은 대체 누구일까? 친구들은 지수의 신혼집 집들이 겸 청담동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와인을 마신다. 대화는 시댁의 사업 문제와 신혼집의 위험에 집중되어 있다. 지수야? 네 남편이 주식 투자를 크게 해서 시댁 사업이 기울고 있다는 소문은 다들 알잖아. 걱정이다. 이 집 전세도 시댁 돈인데 혹시 문제 생기면 너 당장 어디로 가야 해? 맞아. 너한테 따로 네 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기는 해? 시댁이 해준 전세금 말고? 네 친정 엄마가 뭐라도 따로 챙겨주신 돈 없어? 다들 너무 걱정 마. 그냥 소문일 뿐이야. 나는 그냥 이 집 35억 전세라도 문제없게 지켜야지. 소문이 아냐? 네 남편은 이미 회생 불가능한 수준이야. 네 시아버지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회사 돈 수십억을 빼돌리려다 들켰대. 페이퍼 컴퍼니가 뭔지 알지? 종이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 만들어서 회사 돈을 빼내는 거야. 네 남편이 그 수십억을 메꾸려고 엄청 급한 상황이 됐다는 거지. 바로 그때 지수의 핸드폰에 남편의 다급한 메시지가 뜬다. 지수가 메시지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져 손에서 핸드폰을 놓친다. 액정에는 그 돈 30억이라도 당장 내놔야 한다는 내용이 보인다. 30억. 30억이라도 당장 내놓으라니. 친구들이 모두 경악하며 핸드폰 액정을 쳐다본다. 와인잔을 든 서영의 손이 멈추고 해리는 눈을 크게 뜬다. 지수야? 지금 30억이라고 했니? 그 돈이 네 통장에 있다는 거야? 30억 현금이 남편 몰래? 비밀이 폭로되는 순간 지수 손안에 숨겨져 있던 30억의 존재가 친구들의 눈앞에 드러났어요. 그 순간 친구들의 눈빛이 걱정에서 탐욕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것을 느꼈죠. 30억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네 남편은 이 돈을 쓰기 위해 네 명의로 몰래 통장을 하나 더 만들려고 했어. 가족 명의의 숨겨진 통장을 만들어서 책임을 내게 넘기려 한 거야. 30억이 네 손에 있는 이상 넌 위험에 빠진 게 아니라 선택권을 주게 된 거야. 우리는 이제 내가 이 돈을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야 해. 작전이 필요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횡령과 가족 명의에 숨겨진 통장 문제, 그리고 30억이라는 액수가 폭로된 순간 친구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어요. 봐. 네 남편이 엮인 강민준 리딩방 작전주 차트야. 주가가 갑자기 폭등했다가 폭락했지? 이 폭등 자체가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는 거야. 짜고 친 고스톱이라니. 나 같은 문외한도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해 줘. 언니. 통장 거래가 뭐예요? 통정거래는 가장 교활한 수법이야.
네 남편의 30억을 빼가려던 숨겨진 통장과 강민준의 다른 공범들 통장이 서로 약속하고 주식을 특정 가격에 같은 시간에 사고 팔게 만든 거지. 쉽게 말해,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돈을 옮긴 거야. 실제로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데 가짜 거래량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순진한 개미 투자자들이 와 대박 터졌다 하고 달려들게 만든 거지. 짜고 치는 통정거래. 지수의 남편이 30억을 빼내려던 이유가 이 사기극의 총알로 쓰기 위함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 지수의 돈이 범죄의 공범이 될 뻔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의 짜고 친 거래는 결국 실패했어. 그 종목은 외국계 큰 손들의 불법 공매도 타겟이 됐거든. 불법 공매도가 도대체 뭔데? 그게 왜 30억을 위험하게 해?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싸지면 다시 사서 갚는 거야. 불법 공매도는 실제로 빌리지 않은 주식까지 대량으로 팔아치우는 거지. 강민준이 짜고 치면서 부풀려 놓은 주가가 거짓이라는 걸 알았던 큰 손들이 대규모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공매도를 친 거야. 불법 공매도라는 더 큰 위험이 덮쳤을 때 지수 남편의 통정거래는 힘을 잃었어요. 결국 시댁과 남편은 엄청난 빚을 지게 됐고 이 빚을 갚으려고 30억 현금을 필사적으로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지수야, 네 30억은 남편의 빚을 갚는 데 쓰지 말고 나와 함께 움직여야 해. 내가 아는 안전한 투자에 넣어야 돼. 미나는 지수한테 30억을 이용해 미나 자신과 혜린이 엮인 강민준, 리딩방의 부실을 메우려고 설득하는 듯 보인다. 언니, 혜린 언니 말대로 남편 빚 갚는데 돈 쓰면 안 돼. 강민준 리딩방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언니 시아버지도 그 화려한 수익률 사진만 보고 투자했다가 망한 거잖아. 그 수익률이 전부 가짜였다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인 건데? 쉽게 설명해 줄게.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수익 인증 사진의 대부분은 포토샵으로 만든 조작이야. 아니면 수많은 통장 중에 단 하루 운 좋게 대박이 난 계좌만 교묘하게 캡처해서 마치 내일 대박이 난 것처럼 속이는 거지. 이게 바로 리딩방 수익률 조작의 가장 흔한 수법이야. 30억이라는 큰 돈이 있었다면 언니 시아버지가 이런 수법에 안 넘어갔을지도 몰라. 하지만 네 남편이 그 빚더미를 갚으려고 쓴 방법은 더 막장이야. 보험 사기까지 시도했거든. 보험 사기요? 남편이 대체 무슨 일을 꾸민 거예요? 남편이 네 모르게 허위 교통사고를 꾸미려 했어. 회사 돈 횡령하고 주식에서 손실 난 엄청난 빚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둔갑시켜서 보험회사 돈으로 메우려 한 거지. 단순히 투자 실패가 아니라 네 남편은 이미 보험 사기까지 시도한 범죄자나 다름없어. 리딩방의 가짜 수익률에 속아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보험 사기까지 시도한 남편. 30억 현금을 지키려다 남편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지수를 짓눌렀어요. 이제 남편의 빚을 막는 것보다 남편의 범죄를 막는 것이 더 급해졌죠. 혜린과 서영이 30억을 자신들의 계획에 넣도록 지수를 설득하는 마지막 압박을 가한다. 혜린이 자신이 엮인 이세준 펀드를 추천한다. 지수야, 네 남편이 주식 사기당하고 횡령한 건 알겠어. 근데 혜린 내가 추천하는 이세준 펀드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어. 내가 그 남자랑 파트너라며. 이세준 펀드는 네 남편의 지저분한 사기 수법과는 격이 달라. 리스크 헤지가 목적이지. 하지만 솔직히 말해줄게. 그 펀드 얼마 전에 위기가 올 뻔했어. 내가 듣기로는 투자자들이 돈을 못 찾게 막았다는 소문이 돌던데? 사실이야. 투자했던 부실 채권이 갑자기 터지면서 투자자들이 일시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 이게 바로 펀드 환매 중단 사태야. 환매 중단이요? 그거 나 같은 문외한은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내 30억이 묶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시적으로 돈이 갇히는 거야. 은행 예금처럼 원할 때 바로 돈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지. 운이 나쁘면 원금까지 잃을 수도 있어. 이세준이 겨우 막았지만 30억이라는 이 긴급 자금이 투입되면 펀드는 위기를 완전히 넘기고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어. 네 돈은 이 펀드의 구원 투수이자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야. 혜린 언니는 위험을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포장했지만 지수 귀에는 30억이 검은 늪에 빠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지수 남편이 빚을 막으려 지수 돈을 노리고 친구는 펀드의 위기를 막으려 지수 돈을 노리고 있었죠. 혜린과 주식 투자를 두고 대립하던 서영이 30억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수의 35억 전세집에 숨겨진 위험을 폭로한다. 혜린아, 내가 아무리 주식 이야기를 해봤자 실체 없는 돈에 투자하는 건 위험해. 지수야, 네 30억은 움직이는 돈이 아니라 땅에 묻어야 해. 실물 자산에. 땅? 내가 말하는 땅이야말로 사기와 꼼수가 판치는 곳이지. 30억을 부동산에 넣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아? 네 35억짜리 전셋집부터 이미 위험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거든. 시댁이 PF 대출을 많이 썼다는 거 너도 알잖아. 우리 집이요? 35억 전세인데 뭐가 위험해요? 내 시댁이 자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가장 악질적인 수법을 썼을 수 있어. 바로 신탁 등기 사기야. 신탁 등기. 그게 뭐예요? 쉽게 설명할게. 집주인이 집을 신탁회사에 맡겨 소유권을 넘긴 뒤에 너에게는 아무 말 없이 전세 계약을 맺는 거지. 너는 집주인이 시댁인 줄 알지만 실제 소유주는 신탁회사야. 만약 네 시댁이 몰래 이 짓을 했다면 네 35억은 신탁회사에 넘어갔고 네 전세금은 공중분해될 수 있어. 그리고 이중 전세 계약이라는 것도 있어. 중개사나 집주인이 전세로 계약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월세로 속여서 나머지 돈을 가로채는 거지. 네 35억짜리 계약서도 뒤에서 어떻게 됐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해. 신탁 등기와 이중 전세 계약. 35억이라는 거액의 전세금은 종이 한 장의 계약서로 이미 위협받고 있었고 지수는 결혼하자마자 길거리로 나앉을 수 있다는 공포에 질렸어요. 서영은 이 위험을 빌미로 30억을 자신이 아는 안전한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수를 압박한다. 서영아, 내가 아까 말한 PF 대출이 가장 큰 문제의 시작이야. 내 시아버지가 무리하게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려고 PF 대출을 너무 많이 끌어다 썼다는 거지. PF 대출이 뭐예요? 그게 왜 우리 집 35억 전세금을 위험하게 해요? PF 대출이 뭐냐면 프로젝트 피낸싱이라고 불리며 부동산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야. 아직 건물이 다 지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이지. 시아버지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고 그 사업이 부실해졌다면 은행은 35억짜리 이 집 전세금을 회수하려고 할 거야. 이 집이 시댁의 마지막 담보일 테니까. 맞아. 부실 PF 대출 때문에 은행이 이 집을 뺏으려고 하면 너는 길거리로 나앉게 돼. 그런데 더 문제는 네 남편이 건축 중도금 사기에도 연루됐을 수 있다는 거야. 건축 중도금 사기 그것까지? 너의 시행사 시댁이 건물을 짓다가 돈이 급해지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건축 중도금 대출을 몰래 받아서 그 돈을 빼돌리는 거지. 내 35억 전세금이 중도금 사기를 막는 용도로 쓰였거나 이미 위험해졌을 수도 있어. 그럼 35억 전세금 자체가 깡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금은 그대로인 상황은 은행이 부실 대출을 회수하려고 이 집을 경매에 넘기면 경매가가 네 35억 전세금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넌 집에서도 쫓겨나고 35억 전세금도 다 못 돌려받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야. 부실 PF 대출의 여파, 건축 중도금 사기의 그늘, 그리고 깡통 전세의 위협. 지수가 가진 30억 현금이 아니라 35억짜리 이 집 자체가 이미 모두의 표적이 되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30억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수에게 제시한다. 지수야, 내가 만약 이 35억 전셋집에서 나오려고 해도 순순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시댁이 지금 돈이 없어서 그 난리인데. 설마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겠어요? 우리 시부모님인데. 지금은 돈이 먼저야? 네 시댁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면 넌 법적으로 싸워야 돼. 경매로 넘어가서 내 돈을 돌려받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 35억이 그냥 묶이는 거야. 그리고 네 남편이 그 묶인 35억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투자를 권유할 거야. 바로 분양 사기에 엮인 투자를 말이지. 분양 사기요. 그건 또 뭐예요? 쉽게 말해 듣도 보도 못한 가짜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거야. 시행사 시댁이 돈이 급하니까 개발 예정도 없는 땅이나 허위 사업 계획을 내세워서 일단 분양 투자금부터 챙기는 거지.
네 남편은 30억을 통장에 넣는 대신 이런 가짜 분양 사업에 네 돈을 넣으라고 설득할 거야. 맞아. 전세금 반환을 거부당하고 새로운 사기에 또다시 엮이면 넌 정말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돼 35억 전세금은 묶여서 못 받고 30억 현금은 분양 사기로 날리는 거지. 전세금, 반환 거부와 분양 사기. 지수가 가진 30억이 마지막 방패가 아니라 더 큰 사기를 치는 미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몸이 떨렸어요. 남편과 친구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지수는 30억을 혜린의 주식에 넣을지, 서영의 부동산에 넣을지, 아니면 남편에게 줄지 최종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지수는 펜트하우스 거실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으로 은행 앱을 켜둔 채 망설이고 있다. 옆에는 서영이 앉아 있고 혜리는 일부러 자리를 비워 서영에게 기회를 준 상태다. 지수야, 네 마음 알아. 3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무서운 돈인지. 하지만 혜린이의 주식 펀드는 지금 너무 위험해. 네 남편이 엮인 공매도 때문에 이미 바닥이야. 실체 없는 돈에 네 30억을 다 넣을 순 없어. 언니, 내가 가진 30억은 친정엄마 돈, 15억과 시댁의 비자금 15억이 섞인 돈이야. 이걸 남편에게 주면 남편은 범죄했을 거고, 혜린 언니에게 주면 투기했을 것 같아. 내 말이 그거야. 30억 전체를 한 번에 움직이는 건 미친 짓이야. 나한테 일부만 줘. 내가 추진하는 강남 오피스텔 부지가 있어. 지금 PF 대출이 막혀서 단기 자금이 필요한 상태인데 네 10억이 들어가면 확정된 이익을 바로 돌려줄 수 있어. 부동산은 결국 땅이잖아. 주식은 사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35억 전세집에 숨겨진 신탁 등기 나 깡통 전세의 위험은 무서웠지만 눈에 보이는 부동산은 덜 위험할 거라는 문외한인 지수눈에 착각을 했죠. 언니, 나 10억만 언니한테 줄게. 딱 10억이야. 나머지는 내가 갖고 있을게. 고마워, 지수야. 이 10억으로 네가 가장 먼저 안전해질 거야. 10억이 통장을 떠나는 순간 지수는 시한폭탄의 심지에 불을 붙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수가 위험을 분산했다고 생각한 이 선택이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덕이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되겠죠. 며칠 후 서영은 청담동이 아닌 강남의 허름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초조해하고 있다. 지수는 서영의 사무실에 찾아왔다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한다. 이세준. 내가 분명히 말했지. 지수돈 10억은 오피스텔 부지 매입 중도금이라고. 왜 이걸 내 개인 PF 대출 이자 막는 데 쓴 거야? 10억이라도 안 넣었으면 당신 사업 부실 때문에 깡통 전세 문제가 먼저 터졌을 거야. 일단 네 발등에 불부터 껐잖아. 지수한테는 2달 뒤에 수익금 11억으로 돌려주면 돼. 서영은 전화를 끊고 격분하여 서류를 던진다. 서류 봉투에 PF 대출 상환 독촉이라는 글자가 얼핏 보인다. 이 미친 인간이. 지수가 문 앞에서 이 장면을 모두 목격한다. 지수는 서영에게서 숨어 방을 살짝 엿본 후 벽 뒤로 숨는다. 강남 오피스텔 부지에 투자한다는 서영 언니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10억은 새로운 투자가 아니라 언니가 맡고 있던 부실 PF 대출의 구멍을 메우는 데 쓰였던 거죠. 그 돈은 또 다른 깡통 전세를 막는 데 쓰였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수는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가려다 봉투에는 서영이 지수의 10억을 다른 투자자에게서 빌린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든 흔적이 있다. 건축 중도금 사기에 부실 PF 대출까지. 지수는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서영 언니의 위험한 사기 행각에 공범이 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10억은 이미 진흙탕에 빠진 거예요. 지수는 사무실을 빠져나와 혜린에게 전화를 건다. 혜린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하지만 혜린은 오히려 서영을 두둔한다. 서영 언니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어. 10억은 당장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어. 남은 20억이라도 남편 손에 안 들어가게 지금 당장 내가 처리해야 돼. 혜린 언니의 목소리에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서영 언니의 사기에 공모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밤 늦은 시간, 펜트하우스 안방. 남편 민주는 술에 취해 들어와 지수가 잠든 척하는 것을 지켜본다. 남편은 지수의 핸드폰을 강제로 뺏어들어 은행 앱을 확인하려 한다. 10억. 내가 감히 내 돈 10억을 빼돌려? 내 아버지 비자금이 섞인 돈인데 네가 감히 서영이한테 줬다고? 내가 곧 해결할 돈이었는데. 이 돈은 내 돈이에요. 당신이 사기에 쓰고 회사 돈 횡령한 거 알면서 내가 어떻게 그 돈을 줘요? 나도 길거리로 나앉기 싫다고요. 네가 길거리로 나앉는 게 문제가 아니야. 당장 20억을 내놔.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 감옥에 가. 30억이 있어야 통정거래로 불려놓은 손실을 메꿀 수 있어. 지금 네가 이 돈을 막는 건 나와 아버지를 죽이는 짓이야. 20억은 절대 못 줘요. 당신이 가족 명의의 숨겨진 통장을 만들어서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려 한 거 다 알아요. 나를 보험 사기까지 엮으려고 했잖아요. 내가 협박하는 거 아니야. 이건 최후 통첩이야. 내일 아침까지 20억을 내 명의 계좌로 옮기지 않으면 너도 이 35억짜리 집에서 순순히 못 나가. 지수의 남편 눈빛에서 더 이상 사랑은 없었어요. 35억짜리 전세집도 30억 현금도 지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옥죄는 감옥이 되었죠. 지수는 폭력과 협박 속에서 남은 20억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야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다. 혜린이 밝은 표정으로 펜트하우스에 찾아와 지수를 안아준다. 지수야, 어제 민준이한테 다 들었어. 미안해. 네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가 서영이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언니, 민준이가 나를 죽일 것처럼 20억을 당장 내놓으라고 했어요. 서영 언니는 내 돈을 자기 PF 대출 막는 데 썼고, 이제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서영이 언니는 미친 거야. 부실 PF 대출에 네 돈을 쓰다니. 내가 그래서 주식에 넣어야 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내 펀드에 지금 20억을 다 넣으라는 말은 안 할게.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언니?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나한테 맡기는 거야. 내가 내 개인 계좌에 내 20억을 넣어둘게. 네 명의가 아니라 내 명의로 이렇게 하면 민준이가 가족 명의의 숨겨진 통장을 찾아서 네 20억을 강제로 빼내려 해도 절대 못 건드려. 남편의 폭력과 서영 언니의 사기를 겪은 후 지수는 혜린 언니의 안정적인 목소리에 의지하게 됐어요. 지수 명의가 아닌 혜린 언니의 명의라는 보호막이 지수를 남편의 소나기에서 구해줄 거라는 착각을 했죠. 언니, 그럼 언니만 믿을게. 20억을 언니한테 맡길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게 각서만 써줘. 미소를 지으며 즉시 각서를 써서 건넨다. 각서에는 2주 후 20억 원금 반환이라고 적혀 있다. 걱정 마. 이건 남편의 맛으로부터 너를 지키는 보험이야. 지수는 노트북으로 20억을 혜린의 계좌로 송금한다. 혜린은 지수가 뒤돌아보지 못하게 포옹하며 지수이 등 뒤에서 서늘한 미소를 짓는다. 지수는 남편의 폭력과 서영 언니의 사기를 피하기 위해 가장 친한 친구의 가장 깊은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어요. 30억 전체가 이제 친구들의 손에 넘어간 순간이었죠. 송금 다음 날, 지수는 불안함을 참지 못하고 혜린에게 전화를 건다. 혜린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지수는 혜린이 보관해 준다는 명목으로 준 혜린의 계좌를 확인하려 한다. 노트북을 켜고 초조하게 혜린의 계좌를 검색한다. 계좌 잔액 확인 버튼을 누르자 잔액이 0원으로 뜬다. 계속 새로 고침한다. 거짓말. 20억이 0원이라고? 20억이 사라졌어요. 단 하룻밤 사이에 혜린 언니가 지수를 지켜주겠다고 했던 안전한 통장이 빈 통장이었던 거예요. 지수는 혜린과 서영에게 연이어 전화를 걸지만 둘 다 받지 않는다. 지수는 패닉에 빠져 거실을 배회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의 태블릿 PC를 우연히 켠다. 태블릿에는 남편 혜린, 서영 3명이 나눈 단체 채팅방이 떠 있다. 민준아, 20억 방금 들어왔어. 내 대포 계좌로 바로 보낸다. 이제 30억 전체 완료. 지수한테 각서 써준 거 회수하는 것만 잊지 마.
나도 이제 10억 PF 대출 이자 막았으니 30억 최종 작전에 협력할게. 지수한테는 펀드 환매 중단 핑계로 시간 끌자. 수고했다. 이 30억으로 부동산 PF 대출 막고 불법 공매도 손실까지 다 처리하면 모든 책임은 통장을 맡긴 지수한테 돌린다. 우리가 완벽하게 해냈어. 배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남편의 폭력도 서영 언니의 사기도 혜린 언니의 위선도 모두 30억을 가로채기 위한 삼각 공모였어요. 35억 전세금의 위험을 보여주며 30억을 끌어내려는 완벽하게 설계된 덫이었죠. 지수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 속에서 몸을 떨며 채팅방 화면을 카메라로 찍는다. 30억이 완전히 소실된 충격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는 대신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태블릿 PC를 노려본다. 그녀는 방금 찍은 단체 채팅방 사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찾아야 함을 직감한다. 지수가 잃은 것은 30억이 아니라 인생 전체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수에게 준 것은 절망만이 아니었죠. 복수할 수 있는 무기를 지수 손에 쥐어줬어요. 지수는 태블릿 PC에서 민준이, 서영, 혜린과 주고받은 수많은 이메일과 대화 기록을 캡처하기 시작한다. 지수는 이 모든 증거들을 자신의 클라우드와 외장 하드에 백업한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만 눈빛은 이미 냉정하게 복수를 계획하는 사람의 눈빛이다. 너희가 내 돈 30억을 가로챈 방법보다 너희가 저지른 범죄가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지수는 태블릿을 제자리에 완벽하게 되돌려 놓은 후 침착하게 옷을 갈아입는다. 그녀는 지금 당장 이 집을 벗어나야 함을 안다. 지수는 펜트하우스를 몰래 빠져나와 안전한 호텔방에 짐을 푼 후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건다. 지수는 30억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울먹이며 고백한다. 엄마, 나 돈 다 잃었어. 30억이 남편이랑 친구들한테 다 넘어갔어. 나 이제 어떻게 해? 네 30억이 사라졌다는 말은 틀렸어. 30억 중 15억은 네 아빠와 내가 네를 지키려고 준 돈이야. 나머지 15억은 그 사람 네 시아버지의 비자금이지. 하지만 그 돈들은 지금 남편의 대포 계좌로 다 들어갔어요.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아니, 넌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어. 네가 잃은 친정 15억은 되찾기 힘들 수 있어. 하지만 시댁의 15억 비자금은 그들이 절대 잃고 싶지 않은 약점이야. 비자금이요. 어떻게 약점이 돼요? 비자금의 가장 큰 적은 세무서야. 그 15억이 세금 신고 없이 숨겨져 있는 돈이라는 증거를 내가 쥐고 있잖아. 네가 가진 증거에 비자금이라는 단어와 가족 명의에 숨겨진 통장 기록이 있지. 네. 민준이 태블릿에서 봤어요. 그럼 간단해. 네가 그 15억 비자금의 존재와 출처를 세무당국에 알리는 순간 그들은 횡령이나 사기가 아니라 조세 포탈로 훨씬 더 큰 벌금과 징역을 피할 수 없게 돼. 30억을 되돌려받는 조건으로 비자금 은닉 사실을 묻어달라고 협상하는 수밖에 없지. 엄마는 지수에게 돈이 의미가 아니라 돈이 가진 권력을 가르쳐줬어요. 그들이 35억 전세집과 30억 현금을 지키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지수는 가장 아픈 곳인 비자금을 건드려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깨달았죠. 지수는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사무실을 임시로 빌려 확보한 증거들을 펼쳐놓고 복잡한 법률 및 금융 용어들을 검색하며 반격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이성적이다. 남편의 불법 공매도나 서영 언니의 분양 사기는 시간이 걸려. 하지만 시댁의 15억 비자금 은닉과 부실 PF 대출은 바로 터뜨릴 수 있어. 이 두 개가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야. 지수는 인터넷에서 익명 제보, 금융 범죄 신고, 국세청 탈세 제보 등을 검색한다. 그녀는 변호사가 아닌 정부기관을 직접 상대하기로 결심한다. 지수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남편과 친구들은 제가 반격을 준비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거예요. 지수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이용해야 했죠. 지수는 세무당국의 탈세 제보 창구와 금융감독원의 금융범죄신고센터에 접속한다. 확보한 증거들을 압축 파일로 만들어 올린다. 제보 내용의 핵심을 명시한다. 탈세 제보 요약. Y건설사 대표 일가가 가족 명의의 대포 계좌를 이용해 15억 규모의 비자금을 은닉했습니다. 이는 부실 PF 대출 상환을 위한 불법 자금으로 활용되었으며 조세 포탈 규모가 매우 큽니다. 금융범죄 신고 요약. 강남 오피스텔 부지 개발에 연루된 특정인 서영, 혜린 이름 언급하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부실 PF 대출을 이용하여 투자금 30억을 횡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탁 등기 사기 및 통정거래 증거가 함께 포착되었습니다. 지수는 신고 버튼을 누르고 컴퓨터를 끈다. 그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대신 남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낸다. 당신이 30억을 빼돌린 계좌와 35억 전세집에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지금부터 일주일 안에 30억을 원래 계좌로 돌려놓고 35억 전세금 반환 서류를 준비해. 아니면 당신 아버지의 15억 비자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거야. 지수는 더 이상 복종하는 아내가 아니었어요. 위험을 경고하는 내부 고발자였죠. 그들의 가장 아픈 약점을 건드리는 순간 그들의 세상은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수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지 며칠 후 펜트하우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세무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민중과 시아버지를 압박한다. 이때 TV 뉴스 속보에서 부실 PF 대출 연루 의혹으로 서영과 혜린이 운영하던 회사의 이름이 언급된다. 서영과 혜린은 도망치려다 입구에서 경찰에게 제지당한다. 세금 문제와 부실 PF 대출은 그들의 가장 취약한 고리였어요. 15억 비자금 하나가 횡령, 통정거래, 사기 등 범죄 전체를 무너뜨리는 나비 효과를 일으킨 거죠. 며칠 후 호텔 로비. 민중과 시아버지가 초췌한 모습으로 지수와 마주 앉는다. 지수는 변호사 대신 어머니가 소개해준 회계사와 함께 앉아있다. 30억 현금과 35억 전세금 반환을 동시에 처리하는 이행각서를 지금 당장 작성하세요. 그리고 제가 제출한 모든 범죄 증거는 조사기관에 남아있어요. 협조하지 않으시면 유세 포탈뿐만 아니라 전세금 반환 거부와 사기 공모까지 혐의가 추가될 겁니다. 시아버지와 민주는 무너지는 표정으로 지수가 내민 서류에 서명한다. 서영과 혜리는 이미 해외 도피를 시도하려다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지수의 핸드폰 화면에 뜬다. 30억은 돈이 아니었어요. 지수의 생존을 보장하는 무기였죠. 지수는 그 무기를 이용해 폭력과 사기로부터 벗어났고 35억 전세집이라는 거대한 덫에서도 마침내 빠져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지수는 더 이상 펜트하우스가 아닌 조용하고 깔끔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노트북으로 재산 목록을 확인한다. 30억 현금과 35억 전세금 반환액이 자신의 명의로 안전하게 들어와 있다. 법원에서 발급된 이혼 확인서도 옆에 놓여 있다. 노트북 화면을 닫고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65억. 그들이 지키려 했던 비밀이었고 저에게는 지켜야 했던 무기였죠. 사람들은 돈이 성공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돈은 남편의 범죄와 친구들의 탐욕을 부르는 위험 그 자체였죠. 그 30억이 지수 손을 떠나자 비로소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지수는 외출 준비를 한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 옷이나 화려한 치장 대신 활동하기 편한 심플한 복장을 선택한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금융강의 혹은 자산관리 세미나장이다. 친정엄마가 지수에게 준 15억은 위험할 때 살아남으라는 용도였고 시아버지의 15억은 탐욕의 덫이었어요. 35억 전세집은 거대한 감옥이었죠. 강의실에 앉은 지수. 그녀는 강사가 말하는 안전 자산의 중요성에 집중한다. 그녀의 표정은 안정적이고 희망에 차 있다. 지수는 이제 알아요. 돈의 액수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돈의 출처와 돈을 다루는
나의 이성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요. 지수는 모든 것을 잃었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지수가 강의실에서 메모를 하며 밝게 미소 짓는 장면을 끝으로 화면이 어두워진다.